자, 와, 우리 여러 가지 방정식을 꽤나 오랜만에 하네요. 그렇죠? 한 2주 만에 하는 것 같아요. 2차 방정식에 대한 심화까지를 열심히 지금 막 끝냈는데 복습하자. 복습 좀 합시다. 심화 문제를 4회분이나 끝냈는데 할 건 다 했어. 이제 제시할 수 있는 문제는 거의 다 했습니다. 2차 방정식에 관한 한. 다음 시간 정도에 이제 2차 함수를 다시 한번 뿌리겠지만 방정식과 함수 라인이 정확하게 끝이 나야 여러분들이 다시 계약해서 공부하고 시험 대비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2차 방정식, 2차 함수. 여러분들 수1의 시험 범위가 중간고사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1학기에서 제일 승부가 나는 단원이 거기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선생님이 강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공부했다. 더 해야 된다. 자, 이제 다시 본 진도로 돌아와서 3차 방정식의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고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차 방정식의 해법. 자, 방정식은 인수분해를 기반으로 푸는 게 맞아. 고차 방정식 풀이. 자, 그래서 인수분해한다. 무엇을 이용해서?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한다. 대입하면 0이 되는 걸 찾는다. 그걸로 조립제법을 통한 1차의 인수와 2차의 인수. 그럼 2차를 다시 인수분해하는 과정, 우리가 알던 방식대로 하면 된다. 이거였지. 자, 지금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3차 방정식에 대해서 3차 방정식과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가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3차 함수의 그래프가 대략 이렇게 생겼구나를 가지고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근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대로 연결을 해놓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근의 종류를 익히는 이해가 될 겁니다. 2차 방정식을 가지고 먼저 사전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2차 방정식 및 2차 함수 뭐였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 기준으로 두 점에서 만나요? 접해요? 안 만나요? 이거였잖아. 그러니까 X축과의 위치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근의 개수를 논하는 거야. 그래프와 X축과의 위치 관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한 점에서 만납니다. 없습니다. 그럼 두 점에서 만나니까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했고 얘를 중근이라고 했어. 자, 그래서 중근은요. 튕겨나가는 근이 됩니다. 자, 다시. 뭐라고? 그래프에서 중근이란 튕겨나가는 자리예요. 접합니다라고도 이야기하죠. 자,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소개를 할 텐데요. 3차 함수의 그래프. 자, 3차 항의 개수인 A가 양수인 경우 위주로만 일단 이야기하겠습니다. 양수인 3차 함수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생겼냐? 모든 함수의 그래프는 양수가 되면 X값이 점점 커지면 그 값이 무지하게 커지게 돼 있어요. 항상 증가하면서 끝납니다. 그래서 1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죠? 기울기가 양수면 이렇게 가잖아. 1차 함수. 2차 함수 A가 양수면 이렇게 가잖아. 그치? 그럼 3차 함수 2차는 한 번 꺾이니까 3차는 두 번 꺾여서 이렇게 갑니다.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 라고 받아들이면 돼. 일단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이 3차 함수는 X축과의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를 봐야 되는데, 자, 먼저 모양이 3차 함수의 모양은 다음과 같다. 자, 이렇게 볼록볼록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있고요. 또는 그냥 쭉쭉쭉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있어요. 자, 일단 원래는 모양이 세 가지인데 두 가지라고만 해. 자, 이렇게 되는 거랑 이렇게 된 게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녀석은 이렇게 생긴 모양입니다. 이렇게 생긴 모양. 두 번 꺾이는 그래프. 그럼 이 두 번 꺾이는 그래프를 X축하고의 위치 관계를 볼 거야. 그럼 X축하고 위치 관계가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몇 개의 점에서 만날 수 있다? 3개의 점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곧 근의 종류라 그랬어. 그럼 3차 방정식의 근의 종류. 뭐 나올 수 있어? 서로 다른 세 실근 나올 수 있는 거야. 서로 다른 세 실근. 자, 그러면 또 어떻게 될 수 있냐? 자, 이렇게 위로 볼록인 애가 이렇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근 몇 개야? 2개야. 중근과 한근입니다. 중근과 한근. 접하는 자리가 중근이라고 그랬다. 자, 다음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애가 접할 수 있어요. 얘 뭐야 역시? 중근과 한실근인 거예요. 이해됐어? 자, X축과 접하는 자리가 무슨 근? 실근. X축과 접하는 자리가 무슨 근? 실근. 그러면 2차 방정식에서 얘는 뭐였니? 근의 종류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이었지.
안 만나는 애는 허근인 거야. 안 만나면 허근인 거야. 그럼 3차 방정식이 이렇게 해서 안 만날 수도 있지. 그러면 한 실근 가졌지, 그치? 그럼 얘가 한 실근과 허근이 되는 위치관계인 거야. 한 실근과 두 허근. 알겠니? 자, 물론 밑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한 실근과 두 허근. 정리됐니? 자, 마지막 하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타낼 수 있어. 마지막 하나는, 아이고 좁네요. 자, 마지막 하나는 저렇게 생긴 애가 이렇게 여기 3중근의 자리가 있습니다. 3중근. x 세제곱은 0, 완전 세제곱인 경우는 중근은 중근인데 뚫고 갑니다. 홀수의 거듭제곱은 이렇게 뚫고 가요. 맨날 접하는 게 아니에요. 짝수 거듭제곱은 접합니다. 완전 제곱은 접하는데 완전 세제곱은 뚫고 가요. 좀 모양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근의 종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다음과 같이 그래프를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면 3차의 그래프는 X축하고 무조건 만납니다. 3차의 그래프는 1차처럼 그래프하고 안 만날 수가 없어. 무조건 만나. 무조건 만난다는 뜻은 무조건 무엇을 갖고 있어? 실근은 무조건 하나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야. 실근을. 알겠지? 만나면 그게 실근이니까. 그러면 나머지 두 개의 이야기인데 하나는 무조건 만날 거고 나머지 두 개가 다를 거냐. 하나는 무조건 만날 건데 나머지 두 개가 같을 거냐. 알겠지? 하나는 무조건 만날 건데 나머지는 허근일 거냐. 하나는 무조건 만날 건데 나머지도 같은 데서 만날 거냐.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야. 근의 종류 이해됐니? 자, 그러면 3차 함수, 3차 방정식의 근의 종류. 우리말로 정리해보자. 첫 번째, 뭐가 있다? 서로 다른 세 실근 나올 수 있다. 두 번째, 중근 플러스 한 실근 나올 수 있다. 오케이? 세 번째, 한 실근과 허근 나올 수 있다. 오케이? 네 번째, 삼중근이다라고 하는 게 나올 수 있다. 근의 종류 자체는 정확하게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되겠어요? 나올 수 있는 근의 종류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 요 상황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요 상황. 요 상황. 자, 우리가 수1에서 다루는 근의 종류, 3차 방정식의 근의 종류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 요 상황입니다. 왜 그런지를 문제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로 가보자.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마이너스 1일 때 나머지 두 근의 곱을 구하시오. 자, 일단 방정식에서 근이란 말이 나왔어요. 뭐 해라? 대입해라. 응? 모든 방정식.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플러스 3a 이퀄 제로. a는 2입니다를 얻어냈죠. 그렇죠? 그럼 a가 2인 걸 얻었으니까 원래의 식이 어떤 모습이냐를 보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6은 0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두 근을 찾아야 돼. 나머지 두 근을 찾아야 되니까 요 한 근이 마이너스 1인 녀석을 가지고 조립제법으로 1차와 2차로 분리를 시켜야겠지. 자, 3차항, 2차항, 1차항, 상수항.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했더니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은 0으로 분리가 됐죠. 요게 몫이야. 그럼 나머지 두 근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지. 나머지 두 근. 한 근 마이너스 1과 나머지 두 근. 오케이? 나머지 두 근의 곱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2차 방정식에서의 근과 계수의 관계 a분의 c 6 되는 거 알겠습니까? 보이니? 참고로 무슨 근이니? 나머지 두 근은? b제곱 마이너스 4ac 했더니 음수죠. 나머지 두 근은 허근입니다. 지금 얘는. 자, 실근이냐 허근이냐를 구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4차 방정식의 두 근이 다음과 같다. 나머지 두 근의 합을 구하시오. 자, 얘도 마찬가지네요. 4차 방정식의 두 근이 나왔어요. 뭐에? 대입해. 대입해. x에 1 대입해. 1 빼기 2 더하기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얼마? 제로. 자, a 더하기 b는 제로 나왔고요. 다음 x에 마이너스 1 대입해. 1 더하기 2 더하기 1 빼기 a 더하기 b는 얼마? 제로. a 빼기 b는 4 나왔습니다. a는 2, b는 마이너스 2가 나왔네요.
A와 B를 찾았으니 주어진 식에 다시 대입. 자,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 자, 나머지 두 근을 찾아야 되니까 자, 이제 인수 2개 나왔으니까 조립제법 2번 연달아 씁니다. 4창, 3창, 1차, 2창, 1창, 상수항. 1, 1, 1. 다시,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이 인수 하나, 인수 둘, 나머지 인수 2차로 인수분해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나머지 두 근의 합은 여기서 찾으면 되는 거죠? 얼마? 2. 이해됐니? 자, 7번 중요 표시하시고요.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때 정수 A의 최소값. 우리가 그동안 배운 이런 스킬은요, 서로 다른 두 허근 나왔으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거밖에 없었는데 3차에서 판별식을 쓸 수 있을 거냐 이거지. 그러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지만 3차는 반드시 실근을 하나 갖는다 그랬지. 실근을 하나 먼저 속간해 줘야 돼요. 실근을 찾아야 돼. 미정계수 A가 있지만 실근을 찾아내세요. 그래서 별표 친 거예요. 미정계수가 있지만 실근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대입하여 0이 되는 x값을 찾아야 됩니다. 문자만 보고 찾으면 더 쉽습니다. 마이너스 a하고 a가 사라지려면 x에 얼마 대입해야 돼? 1 대입해야겠지. 자, x에다 1을 대입하면 1 빼기 3 더하기 a 더하기 2 빼기 a는 0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야. 대입했더니 0 나왔어. 그럼 x-1을 인수로 갖는구나. 확정! a가 있어도. 자, 그러면 3차항, 2차항, 1차항, 상수항. 조립제법. 자, 1, 1, 1,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해서 저 3차 방정식이 x-1이라는 하나의 인수가 찾아진 거예요. 이 녀석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이해됐니? 그러면 두 허근은 어디서 가져야 돼? 이 녀석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져야 되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2차 방정식의 이야기로 풀면 된다고. 그럼 얘가 허근을 갖는 거니까 어떻게 풀어야 돼? 판별식 4분의 d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아요로 풀면 되겠죠. 그래서 a는 1보다 크다가 되는 거고 정수 a의 최소값은 2를 찾은 겁니다. 자, 3차에서 판별식을 쓸 준비까지가 연결될까? 3차는 하나의 실근을 무조건 갖는다고 했으니까 걔를 찾고 걔 찾고 나머지 2차의 인수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던 서로 다른 애를 갖던. 그럼 얘들아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보자. 문제가 다음에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요. 어떻게 풀어야 돼? 여기까지 왔어. 1차 하나 찾아야 된다니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찾아. 어떻게 뭐래 내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요? 어떻게 풀어야 돼?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겠지. 근데 얘만 쓰면 안 돼. 왜? 얘가 근을 갖긴 갖대. 누구를 피해서 가져야 돼? 1 이외의 근을 가져야지. 1 이외의 근. 그게 더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얘가 만약에 x가 1인 거를 근으로 갖는다. 그러면 1 대입하면 0이 되겠지. 그지? 그럼 a는 1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 a는 1 이외의 요 녀석이 되는 거야. 그럼 저절로 a는 1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대입해서 0 되는 a값 피해야 되는 거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판별식만 써서 끝나는 건 2차 방정식 얘기고 3차에서는 서로 다른 세 식을 가지려면 요 녀석을 대입하면 0이 되는 거 빼고 풀어야 된다고. 빼고. 빼는 거 알겠지? 빼는 거. 멍한다. 8번에도 중요 표시하시고요.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모든 실수 피해 값의 합을 구하여라.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 거는 크게는 두 가지 형태예요. 크게는. 중근과 한실근, 삼중근. 그걸 다 합쳐서 중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일단 뭘 찾으라고? 1차의 인수 하나를 찾으라고. 2p. x에 얼마 대입하면 0이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지. x에 마이너스 1 대입한 얘가 0이니까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인수를 찾아야 돼요. 3차항, 2차항, 1차항, 상수항. 자, 그럼 어디까지 온 거냐?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p는 0까지 온 거예요. 자, 이제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요. 아까 7번에서 별표를 친 의미는 a가 섞여 있지만 대입해서 0이 되는 거 찾는 거라 그랬어. 그거 바로 연결됐지. 지금 요 8번에다 별표를 친 의미는 선생님이 지금 떠들려는 것 때문에 별표 친 거야. 요렇게 생긴 녀석이 중근을 갖는 상황을 떠올려야 돼. 요렇게 생긴 녀석이 중근을 가지려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상황이 있다. 이미 확보된 하나의 근이 있잖아. 이미 확보된 하나의 근. 얘가 요 안에 하나 더 있을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얘를 마저 인수분해를 했더니 x 플러스 1의 완전제곱에 얼마 요렇게 될 수도 있는 거라고. 두 번째는 요 녀석이 하나의 근이고 얘가 자체적으로 중근을 가질 수도 있는 거야. 두 번째는 x 플러스 1에다가 요 녀석이 어떤 완전 제곱을 가질 수도 있는 거야. 자, 두 가지 상황 이해되겠니? 아까 뭐 얘기했지? 중근을 갖는 그래프가 두 개였잖아. 위로 볼록인 녀석이 이렇게 올라가든가 아래로 볼록인 녀석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요. 중근을. 그러면 요 근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1이 여기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는 거야. 마이너스 1이라는 근 요것이 자체적으로 중근일 수도 있고 다른 애가 중근일 수도 있고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별표 친 의미야. 이해되겠어? 그러면 이제 무슨 뜻이야? 이 안에 누가 있어? x 플러스 1이 하나 더 있는 거지. 이 안에. 즉 요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p가 2p라고 하는 2차식이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러면 x 플러스 1의 인수를 갖고 있는 거니까 대입하면 0 돼야지. 얼마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 돼야지. 이때 p는 마이너스 1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p라고 하는 식이 자체적으로 중근, 완전 제곱식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뜻이라고. 완전 제곱식이 된다. 그럼 뭐로 풀어야 돼? 판별식은 0입니다로 풀어야지.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 따라서 p가 8분의 1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p 값이 얻어진 거예요. 두 개의 케이스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얘 안에 얘 한 근 더 있다. 얘만 중근을 갖고 있다. 이렇게 중근을 갖는 상황,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 상황은 우리가 알던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 뻔한 한 가지 상황이 아니라는 거야. 그걸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 조성아 알겠어? 네. 자, 여기까지가 3차 방정식의 고차 방정식의 기본 이야기였고요.